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동훈 연구원입니다. 지난 2분기 브리핑 뉴스에서는 환경 R&D 성과 전시회와 녹색 소비 주간 운영 등 녹색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술원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3분기 브리핑 뉴스에서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소식까지 국내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술원이 펼친 다양한 활동과 사업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0일 기술원이 동반성장위원회와 공급망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ES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자금 및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우대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에서 집계되는 전기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 데이터를 기술원이 검증하여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환경 경영 정보의 디지털 전환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원은 공급망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중 환경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중소 상생협력기금과 연계하여 공급망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출기업과 함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나섰습니다. 8월 21일 기술원은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규제 현황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민관협의체 활동은 최근 국제사회의 ESG가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총괄협의회는 ESG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 논의 및 총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분과협의회는 기업 기후 공시 대응,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스콥3의 산정 기준 마련, 정과정 목록 LCI/DB의 확충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대두되는 국제 환경 규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시에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녹색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기술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한 기술원의 소식들입니다. 지난 7월 기술원과 SKC, 스타트업인 몬테넘이 맺은 친환경 생활 확산 업무 협약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SKC와 몬테넘은 국내 최초 게임형 분리배출 정보 앱 마인그린플레이스를 런칭해 1년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을 기록하였는데요. 기존 앱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정보를 더해 국민의 친환경 생활을 보다 쉽고 재밌게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의 환경 정보를 민간과 협력하여 확산할 뿐 아니라 상용 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정부 제도를 홍보한다는 점에서도 효율적 예산 사용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정보 교류, 국민 친환경 생활 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 홍보, 녹색 생활 환경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원은 마이그린 플레이스를 환경표지 인증제품 정보 제공과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며 SKC는 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몬테넘은 앱 운영 및 친환경 가상공간 구현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약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 홍보에 공공과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집중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여부를 살피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 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 기준 위반 등도 조사하였는데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생활화학 제품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 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 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 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녹색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한 기술원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녹색 산업 스타트업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기술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유망 녹색 산업 예비 창업이나 기업을 발굴하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의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창업가, 중소환경기업인 등 약 140명이 참여하였는데요. 성장 단계에 있는 녹색 기업은 녹색 혁신가들의 작전 타임을 주제로 창업 지식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협업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기술원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가 녹색 산업 새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의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녹색 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지원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는데요. 올해 환경창업대전에는 총 268개 팀이 응모했으며 이 중 전체의 57%인 153개 팀의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 기업으로 나타나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25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8개 팀은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에서 100여 명의 국민 참여 평가단과 6명의 전문 심사위원에게 발표 경연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는데요. 최종 수상한 25개 팀에게는 후속 지원 사업으로 1:1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상위 16개 팀에게는 정부 통합 공모전인 도전 K-스타트업에 도전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유망 녹색 창업기업에 산실이 되고 있는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국내 녹색 산업을 이끌어갈 녹색 창업기업들을 기술원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르웨이의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EPD 노르웨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환경성적 표지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탄소국경 조정제도, 신배터리 규제와 공급망7사법 등 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중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환경 성적 표지가 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증 비용 저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술원은 지난 8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환경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업무 협약을 비롯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EPD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기술원은 다양한 국가의 인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원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지난 9월 14일 아난티 힐튼 부산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들의 녹색 기반 사업 개발과
한국형 사업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 폐기물 자원화,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 수소 등 우리나라의 녹색 전환 기술과 경험이 아프리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5대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기술원은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이 아프리카 녹색 성장과 녹색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3분기 기술원의 특별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녹색 제품을 활용해 친환경 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은 쇼폼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녹색 제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이끌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총 135편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일상과 가정, 학교와 기업의 2개 분야에 각각 5편씩 수상 후보작을 선정했고 메타버스에서 이용자 투표로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인 녹색 사자상, 일상과 가정 분야에서는 녹색 제품을 활용하는 모습을 재치 있게 노래한 다같이 그린 녹색 제품이, 학교와 기업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안에서 녹색 제품을 찾는 모습을 담은 비밀 열쇠를 찾아서가 차지했는데요. 10월 12일 2023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행사장 내 환경표지 홍보관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작은 환경표지 공식 유튜브 채널 표나는 지구와 메타버스 재배 마련된 녹색 사자의 숲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2023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행사장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공모전이 더욱 많은 국민이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 3분기 동안 기술원이 펼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술원은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남은 2023년 4분기 기술원의 소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3분기 브리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